혹시 요즘 밥 먹고 나면 갑자기 졸리거나 머리가 멍해지신 적 있나요? 밥만 먹으면 피곤하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신호예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재훈입니다. 2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혈당만큼 인생의 활력을 좌우하는 게 없다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식사 후 갑자기 피곤해지고 조금만 굶어도 손이 떨리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다리 쥐가 잘 나고 심지어는 이유 없이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당 조절 시스템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엔 인슐린의 민감도가 10년마다 10에서 15%씩 떨어집니다. 젊을 땐 괜찮던 밥 한 공기가 이제는 혈당을 180 이상까지 튀어오르게 만들죠.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굳고 심장과 신장이 망가집니다. 문제는 이게 조용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당뇨 전 단계만 해도 증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수치가 눈에 띄게 오를 때쯤엔 이미 췌장 베타세포의 50%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엔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오셨어요. 아침마다 어지럽고 눈앞이 하얘져요 하셨죠. 검사해보니 공복혈당 128, 식후혈당 210, 이미 당뇨 바로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식빵 2장, 커피 믹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별로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죠? 하시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병원 약보다 훨씬 근본적인 혈당 내리는 생활의 공식입니다. 약을 안 써도 밥 한 끼만 바꿔도 혈당이 20에서 40 내려가는 걸 수백 번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음식이 진짜 혈당을 낮추는지, 언제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식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생활 습관까지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나는 당뇨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뇨 전 단계에서 되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혈당이 오르는 걸까요? 단 거 많이 먹어서. 그렇지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밥도 적당히 먹고 단 것도 거의 안 먹는데 혈당이 높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쇠 구멍이 녹슬어버리면 문이 안 열리고 포도당이 피 속에 쌓이죠. 결국 혈당이 올라가면서 췌장은 문이 안 열리네 하고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몇 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덜 만들게 됩니다. 이 시점을 당뇨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운동량이 줄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포도당을 쓰는 창고 자체가 작아집니다. 즉, 인슐린이 아무리 열쇠를 들고 있어도 열어줄 방이 부족한 거죠. 게다가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아침 거르고 점심 늦게 먹고 밤에는 식사 후 바로 눕는 생활.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세요. 아침은 커피 한 잔, 점심은 라면, 저녁은 회식. 그렇게 10년을 버티셨대요. 결국 공복 혈당이 14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단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문제는 패턴이었어요. 우리 몸은 불규칙한 식습관을 기아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언제 또 못 먹을지 몰라 하면서 모든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해버리죠. 그게 바로 복부비만, 내장 지방으로 이어집니다. 즉, 혈당을 높이는 건 설탕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시간이 불규칙하고 근육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이 세 가지가 혈당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립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 세 가지를 뒤집으면 혈당이 내려가겠죠? 다음 챕터에서 바로 그 반전이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 시간, 그리고 하루 10분 습관으로 당뇨 전 단계에서 되돌아오는 법. 지금부터 진짜 실전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실천법 말씀드릴게요. 혈당을 약 없이도 내릴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 공식입니다. 무조건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팀이 실험했어요. 같은 음식을 먹되 순서만 바꿨더니 야채 먼저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37% 낮았고 인슐린 분비량도 49% 줄었습니다. 이건 마치 야채가 위벽을 먼저 코팅해서 밥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탁에 앉으시면 이렇게 드세요. 먼저 나물, 채소, 김치, 그 다음 생선, 두부, 계란, 마지막에 밥. 이거 하나만 지켜도 당뇨 전 단계에서 빠져나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법칙이에요. 혈당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에 훨씬 민감합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이 기아 상태로 인식해서 점심때 탄수화물을 2배로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꼭 드세요. 밥 반 공기에 달걀 1개, 나물 반찬 2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까지. 밤 9시 이후 식사는 인슐린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먹은 탄수화물이 거의 그대로 지방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식후 15분 습관이에요. 식사하고 바로 누우시면 혈당이 30에서 50까지 치솟습니다. 하지만 식후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40 내려갑니다. 일본 나고야대 연구에서도 식후 15분 내 가벼운 걷기가 식후 고혈당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생활요법이라고 발표했어요. 이때 포인트는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걷기입니다. 집 안에서 설거지하거나 복도 한 바퀴만 도는 것도 충분해요. 움직이면 인슐린이 깨어난다. 이 한마디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혈당 안정 음식 조합이에요.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추천하는 하루 한 접시 공식입니다. 토마토, 올리브 오일, 삶은 달걀, 양파, 라이코펜, 단백질, 케르세틴, 좋은 지방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이 조합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키고 혈관 염증을 진정시켜줘요. 또 하나, 현미, 보리콩. 이 세 가지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즉,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식사 순서, 식사 시간, 식후 걷기, 음식 조합. 이걸 동시에 지키면 약 없이도 혈당이 20에서 40 내려갑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 65세 남성 한 분이 이 네 가지만 3개월 지켰더니 공복 혈당이 135에서 104로 떨어졌어요. 약도, 인슐린도 안 썼습니다. 그분 말씀 아직 기억나요? 선생님, 그냥 순서 바꿨을 뿐인데요? 맞습니다. 순서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혈당을 은근히 망치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음식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누워버리는 습관. 먹고 나면 피곤하니까 잠깐 눕지 뭐. 이게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식후 30분은 혈당이 가장 급등하는 시간인데 이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포도당이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돼요. 혈당은 안 떨어지고 배는 점점 불어납니다. 두 번째, 밤 10시 이후 간식 잠 안 올 때 과자 한 입, 과일 한 조각쯤은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밤 10시 이후엔 인슐린 분비가 거의 멈추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2배로 상승합니다. 특히 바나나, 떡, 과일 주스는 혈당을 순식간에 180 이상까지 올립니다. 밤에 출출하시면 따뜻한 보리차나 계피차로 대체하세요. 세 번째, 아침을 거르는 습관. 나 아침 입맛 없어요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혈당이 폭주합니다. 몸이 기아 상태로 인식하기 때문에 포도당 흡수를 2~3배로 늘려버려요. 결국 오후엔 졸리고 피곤하고 간식이 당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예요. 네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건 음식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올리는 비상에너지 신호 역할을 합니다. 즉, 아무것도 안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요. 게다가 잠을 6시간 이하로 자면 다음 날 인슐린 민감도가 25%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의 첫 단계는 잘 자는 것이에요. 5번째, 운동을 주말에만 몰아서 하는 습관. 평일엔 바쁘니까 주말에 몰아서 걷죠. 이건 혈당 조절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단 24시간만 유지돼요. 그래서 하루에 15분씩이라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식후 10분 걷기, 설거지, 빨래 널기. 이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식후 눕기 금지, 밤 10시 이후 간식 금지, 아침 반드시 먹기, 스트레스, 수면 관리, 운동은 매일 조금씩. 이 5가지만 지켜도 공복 혈당이 10에서 30 정도 떨어집니다. 당뇨 환자뿐 아니라 혈당이 경계선인 분들에게도 이건 되돌릴 수 있는 신호예요. 지금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몸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줄일까가 아니라 무엇을 바꿀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혈당을 되살리는 1일 루틴 플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실전 루틴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이렇게만 보내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먼저 아침 7시 혈당을 깨우는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안 먹거나 식빵이나 커피 믹스만 드시죠? 이건 혈당 스파이크의 시작이에요. 아침엔 무조건 단백질 섬유질 조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시금치나물 현미 반 공기. 여기에 김 1장, 멸치볶음 조금이면 완벽합니다. 포인트는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천천히 흡수되는 식사예요. 이렇게 먹으면 오전 내내 혈당이 안정되고 간식 욕구가 확 줄어듭니다. 오전 10시 물 1컵 가벼운 스트레칭. 혈당은 탈수에도 예민해요. 물 1잔이 인슐린 효율을 10에서 15% 높여줍니다. 그냥 자리에서 팔 돌리고 어깨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점심 12시 순서의 기술. 무조건 야채 단백질 밥 순서 기억하시죠? 회사 식당에서도 먼저 나물과 샐러드를 드세요.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그리고 밥은 끝에.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졸림이 거의 사라집니다. 식후 15분 필수입니다. 자리에서 바로 앉지 말고 복도 한 바퀴만 돌아도 혈당이 30에서 40 낮아집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엔 식후 걷기 10분만 실천해도 당화혈색소가 0.5 내려간 분들이 많아요. 오후 3시 졸음 오는 시간. 이때 커피 믹스나 과자 찾는 분들 많죠? 그럴 땐 무조건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물입니다. 아몬드 5알, 호두 2쪽이면 충분해요. 단백질과 지방이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승부입니다. 저녁은 하루 혈당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억하세요. 저녁은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흡수를 늦추는 게 핵심이에요. 밥은 반 공기만, 대신 단백질은 충분히 두부조림, 고등어, 달걀찜 좋습니다. 여기에 데친 브로콜리, 양배추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저녁 7시 30분. 식후 10분 걷기. TV 보기 전에 집 안에서 한 바퀴 도세요. 혈당은 움직이는 근육이 잡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밤 9시 이후 간식 금지 구간. 이 시간엔 인슐린이 거의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일 한 조각도 지방으로 바로 저장됩니다. 만약 입이 심심하면 따뜻한 계피차, 보리차, 허브티 정도로 마무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 5분 루틴. 손발 따뜻하게 해서 자는 게 중요합니다. 체온이 낮으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유지돼요. 그래서 반신욕, 온찜질,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 이 3가지가 숙면 혈당 안정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하루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다, 식후 졸리지 않는다, 밤에 화장실 덜 간다. 이 3가지가 나타나면 이미 혈당이 안정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혈당은 단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루틴은 단 하루 만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이제 그만 좀 무리해라 하고 보내는 혈당 경고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식후 졸음과 멍함. 밥만 먹으면 머리가 띵하고 졸리신가요? 이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돼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피로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다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떠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에너지 고갈형 고혈당입니다. 세 번째, 밤에 자주 소변 보러 가는 경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고혈당이 되면 신장이 포도당을 소변으로 빼내려 하기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건 명백한 혈당 경고 신호예요. 네 번째, 시야가 흐려지고 눈앞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 혈당이 높으면 수정체에 당이 스며들어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안경 도수가 자꾸 바뀌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식후 시야가 흐리면 이미 혈당 조절이 깨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잇몸이 붓는 경우. 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상처가 오래 가거나 덧나는 건 몸 안의 염증이 이미 만성화된 신호예요. 여섯 번째, 손발 저림. 혈당이 높으면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말초혈류가 막혀 손끝과 발끝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건 당뇨 신경병증의 시작일 수 있어요.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볼까요? 아래 5가지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장 내과나 내분비내과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식후 졸림, 피로감, 밤에 화장실 2회 이상, 시야 흐림, 상처 치유 느림, 손발 저림.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혈당은 이미 경고 구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은 조기 신호만 알아차리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을 쓰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식사 순서와 생활 루틴만 지켜도 수치가 안정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혈당은 수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수치는 따라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에서는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고 실천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혈당을 낮추는 비밀은 약도 특별한 음식도 아닙니다. 바로 생활 루틴입니다. 첫째, 순서를 바꿔라. 밥보다 나물 먼저,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 이 단순한 순서 하나가 식후 혈당을 30에서 40 낮춥니다. 둘째, 시간을 지켜라. 아침은 꼭 먹고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밤 9시 이후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로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셋째, 움직여라. 식후 15분 안에 10분만 걸으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만. 이것이 인슐린을 깨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넷째, 잠 잘 자기. 6시간 이하의 수면은 인슐린을 마비시킵니다. 자기 전 5분만 다리 스트레칭, 반신욕,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내려갑니다. 다섯째, 음식은 조합으로 먹어라. 토마토, 올리브 오일, 삶은 달걀, 양파. 이 혈당 안정 4종 세트를 하루 한 끼에 넣으세요. 라이코펜, 단백질, 좋은 지방, 항산화 물질이 서로 시너지를 내서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줍니다. 여섯째, 습관의 적을 끊어라. 식후 눕기, 밤 간식, 아침 거르기, 스트레스, 주말에 운동 몰아서 하기. 이 5가지만 멈춰도 혈당은 스스로 안정됩니다. 이제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하루 끝에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혈당 안정 체크리스트. 아침 식사 거르지 않았다. 야채, 단백질, 밥 순서로 먹었다. 식후 10분이라도 걸었다. 밤 9시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물 6에서 8잔 마셨다. 6시간 이상 숙면했다. 이 6가지 중 4개 이상 지켰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혈당은 수치의 싸움이 아니라 습관의 싸움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건 하루에 한 번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쌓이면 당뇨는 멀어지고 건강은 되돌아옵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혈당은 약보다 습관이 빠르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밥 먹고 자꾸 졸리신 분,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시청이 그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혈당이 안정되는 하루를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